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책 520번의 금요일 중 서문의 일부분을 읽어봅니다. 재난 이후 기억하겠다는 말은 소중한 것들을 읽는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긴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위로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자기와의 약속이다. 어떤 문화 연구자들은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 당신을 당신이게끔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억이며 특히 우리를 우리이게끔 하는 것을 가리켜 집단 기억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10여 년 세월호의 시간을 되짚어보는 동시에 세월호에 관한 집단 기억을 만들고 다시 구성하는 첫 걸음인지도 모르겠다. 방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온 어쩌면 새로운 질문과 마주할 당신에게 10번째 봄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 요즘 오프닝으로 520번의 금요일에 실린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저희의 10년의 걸음을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나누어질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첫 곡으로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들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지난 9월 4일 뉴시스 세월호 이태원 잊지 말자 백운광장에 세워진 노랑 보라 리본 이영주 기자님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광주 백운광장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형물이 세워졌다. 유족들은 이번 조형물 설치를 통해 지역, 공직사회가 참사를 되새기고 있지 않길 소망했다. 광주 남구는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광장에서 안전사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김병래 남구청장 등 남구 공직자들을 비롯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과 세월호 참사 광주 상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조형물 공개와 유족, 헌화, 분향,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남구는 야간 경관 조명 개선 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백운광장 공공용지에 너비 1.2m, 높이 1.5m 크기의 노란색과 보라색 리본 조형물을 각각 설치했다. 노란색 리본에는 세월호 참사를, 보라색 리본에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 상징하는 뜻이 담겨 있다. 조형물 주변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 아래 각 참사 희생자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도 세워졌다.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남구가 지난 2021년 마련한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이기도 하다. 남구는 안전사고 예방 공감대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형물 설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도 함께 기리게 됐다. 조형물 내부에는 야간에 주변을 밝히는 전등도 함께 설치됐다. 주변이 저녁 시간대 어둡고 도시철도 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참사 희생자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안전사고라는 어둠을 걷어내자는 희망도 깃들었다. 유족들은 남구의 조형물 설치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완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딸 고 김현희 씨를 잃은 아버지 김상민 씨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서울의 지자체 또는 공무원들로부터는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직접 연관이 없는 광주 남구는 진실된 마음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했다며 이번 남구의 추모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회 건설에 힘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를 보면 광주광역시 있는 분들은 참사의 곁을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도 출연해 주셨던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 상주 모임 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게스트를 소개해 볼까요? 네, 오프닝 글에서 읽었던 세월호 참사 4.16 작가 기록단의 박희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녹화하러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아, 네, 제가 안산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요. 보통은 안산역에서 그 1번 출구 쪽, 네, 다문화 거리가 있는 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시장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거기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대 방향으로 약간 낯선 길이고 한번 오갔던 저희 단원 FM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안산역까지 한번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 안산역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처음 걸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이 또 있지 하면서 왔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차들도 네. 많고. 네. 작가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는 한 2003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는 인터넷 언론에서 예,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활동을 좀 쉬고 있다가 2013년 말 정도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저항해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권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밀양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공교롭게 2014년 4월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시민들과 이 책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제가 세월호 참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사실 참사가 있고서 이 참사를 잘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빠르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안산을 중심으로 시민기록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예, 거기에 작가기록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현장을 좀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 인권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 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작가기록단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훌륭한 기록을 하시는 작가님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2014년 4월 16일에 그날의 작가님의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시민분들께는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들을 그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제가 4월 16일에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당연히 뭐 어떤 배가 침몰했다. 그리고 내 전원 구조. 근데 그게 또 오보였다. 이런 걸 뉴스를 통해서 찬찬히 보면서 너무 놀랐던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보고 뭐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현장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그 며칠간의 기억들은 당연히 나지만 그때 내가 뭐 했었지라는 그날의 기억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쭉 보아왔던 그 속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문득문득 예,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떠오를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어떤 가족들이 생각이 나나요? 제가 가장 처음 만난 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얼굴이 그 박성호 군의 예, 누나인 보나 씨였어요. 보나 씨가 그때 가족협의회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미팅을 가졌던 게 아마 2014년 6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서울의 한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 보나 씨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대면한 피해자의 얼굴은 처음이었으니까 좀 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보나 씨의 얼굴에 정말 표정이 없다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슬프거나 혹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감정조차 없는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시각적으로 저에게 이 참사의 어떤 피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준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또 작가로서 네. 4.16 작가 기록단 활동을 하셨잖아요. 계속.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기록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거의 전 국민이 같이 참사를 목격하면서 한 사회인으로서 또 저도 이제 기성 세대니까 너무 참담한 이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제가 견딜 수 없었던 예, 다 마찬가지 마음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기록 활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록 활동이 그 전에 제가 언론인으로서 어떤 활동과 좀 달랐던 거는 한 사람의 어떤 삶
그 어떤 생애의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경험인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물어야 되고, 뭐 어떻게 들어야 되고, 들은 거는 또 어떻게 내가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참사 피해자를 대하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이 긴장되는 마음, 네. 이 한 발을 내딛기까지가 실제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기록을 하러 나갔던 게 그 국회에서 이제 단식 농성 하실 때, 네. 그때 제가 시민기록위원회 이제 저희가 명찰, 폐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진, 뭐 시민기록위원회 박희정 이런 이름을 써서 걸고 나갔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팽목항에서부터 너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도 때로는 되게 좀 나를 상처 주는 그런 혹은 뒤통수 치는 이런 경험도 막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투명한 소개를 하고서 또 나갔지만 그래도 어떤 신뢰라는 거는 경험과도 관계가 쌓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그런 의심의 어떤 눈초리를 받더라도 견디면서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갔는데 이제 국회 그 돌계단 앞에서 네. 본청 앞에 그 계단이 너무 크고 높게 느껴져가지고 네.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 걸음 떼서 올라갔고 또 마침 이제 계셨던 가족분들이 저를 완전히 외면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자리를 내주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 있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사실 그날 되게 밤늦게까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순범 엄마를 처음 만났거든요. 내 순범 엄마가 그날 밤에 소주 한잔 하시고 엄청 통곡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슬퍼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말굽새가 띵 울리면 옆에 있는 말굽새가 이렇게 같이 공명해서 울리듯이 제가 그렇게 울려서 우는 걸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나니까 오히려 약간 좀 용기가 생긴다고 할까? 네, 좀 뭔가 마음이 좀 어떤 그 장벽 이런 두려움의 어떤 그런 게 좀 녹아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용기 있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작가님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유가족들을 포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상황에 우리 가족들이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누구 낯선 사람만 오면 경계하고 그때는 진짜 제가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때도. 네, 그렇게 시민기록위원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기 시작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한참 지나고 나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정신없는 과정에 어떻게 또 이런 책을 또 인터뷰하고 썼지?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고, 또 막 그런데 또 좋은 또 금요일엔 돌아오면 책이 잘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집필하는 과정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도 뭔가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을 그리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시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 신뢰관계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쟁 현장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 옆에 같이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운동 농성장에 같이 뭐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어디서 이제 뭐 부모님들 고착당하셨다 그러면 광화문 앞에 경찰한테 뭐 둘러싸이고 이러시다 그러면 막 또 뭐 물품 같은 거 싸들고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장을 입고서 이렇게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방문한 관광객인 줄 알고 경찰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경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쇽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그냥 그렇게 취재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해 말 정도 돼서야 이걸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윤곽이 잡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담겨야 해 하면은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기록의 어떤 꼴을 만들어 나갔는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각 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싣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 사회가 참사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숫자 안에 그 하나하나 한 숫자가 고유한 어떤 인간이고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상실한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또 여러 사람들의 우주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떤 상실의 연쇄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는 거를 이 고유한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책을 내고서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무 눈물이 나서 읽지 못하겠다. 우리가 연대하고 싶어서 책은 샀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게 읽히지 않는 기록이라면 애써서 낸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읽을까 하는 활동들을 모색하면서 사실은 저희의 이제 기록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좀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는 어려움을 좀 같이 뛰어넘어 보자라는 의미로 좀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2학년 4반 이제 건우 엄마의, 건우 학생의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노선자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건우는 체구도 작고, 겁도 많고, 이런 우리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 지켜주지 못한 이 나의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그걸 내가 계속 직면하는 것이 힘들고 이런 어머님께서 너무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싫고, 당시에 이제 뱃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남겼던 영상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는 걸 계속 도망 다니셨대요. 그래도 내가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고 어느 순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오셨고 그 용기를 내서 보셨는데, 그 영상 안의 건우의 모습은 어머니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친구들이랑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친구들을 끌어올려주고 또 구명조끼를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는 걸 보고서 오히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어떤 이 장면을 이렇게 직시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 그 모습을 오히려 잊게 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는 다 무섭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근데 그것을 같이 우리가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좀 함께 용기를 내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에 돌아오려면 어쨌든 세월호 관련 책들은 사놓고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이 책들은 또 작가님들의 실제 상황을 다 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의 이제 감정과 그때 상황들을 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봐요. 언젠가는 뭐 누구나 다 같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니까 좀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사의 피해자들의 그런 마음을 책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작가님의 시청곡 듣고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곡은 정미조의 석별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 위로 맑은 햇살 퍼지니 오늘은 우리 헤어지기 좋은 날 함께했던 날에 입 맞추며 감사를 다가오는 날들 앞에 축복만이 있길 그대 가는 그 길이 강물처럼 흘러서 바람보다 더 멀리 자유롭게 가길 그대 가는 그 길이 내 맘으로 이어져 어디서든 언제든 아주 잊지 않길 그댈 보는 내 맘 부족함이 없으니 오늘 우리 헤어져도 괜찮을 것 같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 노래를 신청하신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노래는 정미조라는 분의 석별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가수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으로 이제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 2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이제 기록하는 일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기록해온 경험 속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또 어떤 식의 무엇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재난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기록단 저희가 지금 한 6명 정도 지금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록단들이 다 포괄하기에는 좀 너무 뭐랄까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육재단이랑 그다음에 인권재단 사람 등의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가 재난 참사 기록 학교라는 걸 만들었고 그 기록 학교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기록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주기에는 청년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펴냈었고 또 올해는 육아협에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 또 그리고 그 육아협 안에는 뭐 이렇게 이모, 고모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위치의 가족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 중에 그 이태원 참사에서 이제 159번째 희생자로 알려져 있는
현장에서는 생존해서 돌아왔지만 한국 사회가 이 생존자의 아픔을 뭐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고 또 새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말들로 이 생존자들을 상처 입혔기 때문에 네, 그 상처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도 세상을 등지게 된 예, 희생자가 있었죠. 네. 그분의 이제 어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으시고 너무 가사가 아름답잖아요. 사실 우리 삶에서 어떤 상실이라는 건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우리 삶의 어떤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승화하는 그런 사실은 내용의 가사인데 멜로디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셨고 그래서 이 노래를 나중에 내가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들려주고 싶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되겠지. 아버지는 좀 돌아가셨었고 이제 어머니가 남아 계시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가 먼저 떠났고 아이를 이제 어무라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래요. 근데 뭔가 말을 이렇게 해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말은 나오지 않고 그랬을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셔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이야기를 글로 만드는 내내 이 노래를 옆에 틀어두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멜로디가 좀 슬프더라고요. 그 슬픔 속에서도 뭐랄까 사실 어떤 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서 힘을 얻어 이런 게 아니라 슬픔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힘이라는 걸 저는 이 노래에서 느끼고 제가 이 글을 정리할 때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는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하면서 저도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세월호도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주기를 맞이해서 백서 작업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고 또 우리 가족들과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워크숍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네. 정말 거기에 맞는 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말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그 상처 입었다 막 네. 그런 말들도 다 한번 여기서 풀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가기록단으로 1주기에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냈고 그다음에 2주기에는 생존학생과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책을 냈고 그다음에 3주기에는 저희가 재난을 묻다라고 한국 사회의 여러 재난 참사를 기록한 르포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5주기 때는 사실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세월의 운동의 어떤 좀 흐름도 변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의 의미를 좀 담아보고자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책을 저희가 펴냈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좀 오랜 좀 시차를 두고서 10주기에 이 2권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앞서의 책들은 저희 작가기록단이 가족들에게 이런 책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요 10주기 백서만큼은 가협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망설여졌죠. 왜냐하면 10주기라는 그 무게감이 좀 있잖아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저희에게 10년 동안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곁을 내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운동에 함께 해오면서 사실은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뭐랄까 덜 나쁜 사람이 되는 법? 네, 더 나은 사람보다는 전 덜 나쁜 사람 표현을 쓰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저는 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내가 20년을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지 않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온 이 가족들이 10년의 기록을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이제 도망갈 수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좀 예, 많이 생각을 하고 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책을 내기로 결심을 하고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그간의 중요한 자료들을 한번 쭉 추리면서 어떻게 이 책에서 좀 이 책으로 묶어내야 될 이야기들을 추릴 수 있을까? 이런 일종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과 몇 차례 워크숍을 가졌는데 처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시기마다 좀 중요하게 어떻게 생각되는 사건이나 장면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었고 근데 그게 또 부모님들마다 일치되는 어떤 장면도 있지만 또 상반되는 장면들도 있고 그렇죠. 해석이 갈리는 장면들도 있고 나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누군가에게도 저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록이든지 사실은 이걸 왜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두텁게 잘 돼야지만 기록의 방향과 깊이가 잘 잡히기 때문에 그걸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쭤봤던 게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 되면 좋겠냐. 사람들에게 읽히는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돌아보고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여쭙고 싶네요. 사실 백서라 하면 그냥 기록으로 연대별로 기록으로 나오는 게 다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안 읽게 되거든요. 누가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네. 보겠지. 일반 사람들은 정말 떠들어 볼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책 백서잖아요. 근데 우리 10년 동안 우리가 아이를 잃고 나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럼 왜 우리가 반복되는 재난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피해자들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시민들도 함께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 그리고 옆에 해주셨던 사람들의 활동 이야기 이것도 당연히 같이 읽혀야 된다. 그래서 제발 잘 읽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던 거죠. 네, 저희 네. 책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워온 네. 그 시간이 어떤 것이었고 네.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시민들과 만들어온 함께한 10년이었다는 것.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족협의회의 10년을 공식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가족들 목소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읽어보시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네,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뭐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말해달라, 네.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 150번 이상의 인터뷰를 해서 만든 책이에요. 가족분들이 어떤 한 마음으로 한 지향으로 활동을 해오시긴 했지만 사람인지라 당연히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뭐 평가도 다르고 네. 당연히 이제 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활동하는 과정 중에 갈등도 있으시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가족분들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피드백을 받을 때 뭐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런 어떤 말씀들이 또 여러 이제 갈래로 나왔고 저희가 그걸 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런 얘기 괜찮아 이런 표현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 뭐 그건 시민들 의견이니까 그렇죠. 되게 쿨하게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좀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가족들의 내공이구나. 연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10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올 수 있었구나라는 걸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진실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자꾸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잊어버릴까봐 빨리 이거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십주기백서,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간담회 했을 때도 기자분들이 제일 놀라셨던 게 아니 이런 것도 담겼어요. 가족분들이 정말 괜찮으시대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간담회 자리에서 들었었고 저는 아까 윤희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책이 정말 실제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와 어떤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싸워야 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만한 어떤 내용들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하셨고 그게 그냥 우리 이런 일도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해석들을 곁들여서 실제로 이것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로 만들어서 이 책에 담아내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520번의 금요일이 탄생했고 또 하나 있잖아요.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 네, 네, 이 책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책은 저희가 2주기 때 펴냈던 다시 보면 올 거예요라는 세월호 생존 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의 10년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협의회의 구성원 중에는 생존자와 그다음에 형제자매로 불리는 청년 유가족들이 있고요. 이분 이전에 이제 재난 참사에 대한 기록도 사실 한국 사회에 없지만 특히나 어떤 긴 시간 속에서 추적하는 그런 기록들도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린 피해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지금 이제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그들이 이 참사 이후를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냥 그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또 껴안고 거기에 대응해서 혹은 저항해서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저희가 펴내고 이태원 참사 청년 유가족분들, 형제자매 분들과 세월호 참사 형제자매 분들이 살육연대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이 책을 함께 읽는 자리를 좀 작게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이분들 사이에 굉장히 촘촘한 이야기가 오가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이 피해를 겪은 누군가가 그 이후에 사람에게 어떤 경험과 위로를 나누어주는 그 장면이 좀 뭐랄까 뭉클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등장하는 가족분들의 어떤 모습들,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싸우는 그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모습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피해자들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시간의 무게라는 것은 그것 이상이다라는 것. 되게 가늠하기 어려운 어떤 범위로,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봄을 맞이하고 10년을 걸었다를 읽었어요. 아프지만 읽었는데 그동안의 생존 학생들을 만나는 게 저희는 좀 힘들고 또 이야기 듣는 것도 좀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 피해자의 범위를 우리가 그동안은 피해를 당한 사람, 유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만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월호 참사로 생존 학생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제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쳤던 게 그럼 같은 공간에서 했는데 수학여행을 단지 못 갔는데 그 아이는 피해자가 아니었나? 우리는 그 범위에 넣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없었거든요. 가지 않은 학생.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도 당연히 피해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네,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네. 네. 사실 되게 솔직한 어떤 이야기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는 게 전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이 책을 내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지금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책에 쓰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 분이랑 이 책에 대한 소감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그냥 뭐 나만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이런 사람이었는데 참사 이후에 이런 재난 참사가 나게 되면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인 거죠. 다죠. 아니, 그랬을 때 아니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신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예전에는 뭐 책 같은 거 뭐 읽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책을 읽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뭐 주는 곳은 없으니까 그럼 책에서 답을 구해보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소수자의 삶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들을 읽으셨고 이번에 520번의 금요일과 이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가 나왔을 때도 이 책을 진짜 열심히 탐독을 하셨고 저한테 520번의 금요일은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피해자를 만날 때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찡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피해자를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되는지. 근데 그게 단지 뭐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이걸 넘어서 공무원이라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로서 어떻게 피해자와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의 그 교본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거 적어서 꼭 어머님도 말씀드려야지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가 네. 책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을 그런 네, 그래서 뜻을, 그분이 실제로 그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제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좀 자기 뭐 사정을 들어달라 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나 여러 건을 처리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약간 무뎌지는 부분이 사람이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어떤 한 뭐 조직의 말단에 있는 사람 개인을 지켜주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잘못하면 항상 말단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걸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지적해 오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단의 개인 공무원은 무슨 일 생기면 다 나만 큰일 나는 건데 그럼 아예 일이 안 되게 복지부동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좀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민원인의 어떤 작은 신호를 그냥 평소처럼 넘겼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놓쳐가지고 또 누군가가 어떤 겪으면 안 될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그 신호를 다시 포착해가지고 뭐 가정폭력 위기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든 어떤 노인분들을 지원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 이분이 정말 삶을 다시 살면서 맞게 되었던 되게 중요한 전환의 순간이었던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세월호에 관한 참사에 관한 책만 계속 쓰셨잖아요. 근데 세월호 이전에도 책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이전에 썼던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이제 밀양을 살다라는 그 책을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사실 기록 활동을 길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그린 게 아니고 그때도 사람이 없대, 사람이 필요하대 해서 달려갔던 거고 그 이후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세월호 참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인권 현장의 기록이라는 것도 제 삶 속으로 들어왔고 그 일을 같이 열심히 해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기록이 필요한 현장들을 만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에게 좀 의미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을 소개해드리면 유언을 만난 세계라고 이건 이제 장애 해방 열사 저희가 열사라고 하면 민주화 투쟁 과정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는데 장애인들의 삶을 해방하기 위한 그런 인권
운동의 역사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분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저는 그 기록에 참여하면서 네, 저도 이제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라는 중증 화상을 입으신 그래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어렵게 생으로 다시 돌아오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죽음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내 삶에 어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참사라든가 어떤 여러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건 이 삶의 의미인 것 같다라는 걸 또 저에게 알려준 그런 책 중에 기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올해 또 펴낸 책은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라는 그 네, 창원 지역에 이제 그 산재 추방 그러니까 산재의 산재로 인해 피해본 네, 산재로 인해 피해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이 산재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걸 알려내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이상의 활동의 시민단체가 되게 다양한 기록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조선소 안에서의 여성의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조명한 책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 기록이라는 어떤 도움을 현장에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알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촘촘하게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항상 이런 참사의 현장에 계시는 작가님이셨군요. 세월호 참사 전에도 정말 훌륭하신 그런 작가님이시네요. 네, 저희도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되고 보니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기정 작가로서 기록이란 무엇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작가라는 말보다는 기록 활동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의 이제 핵심은 인권 활동가인 것 같아요. 그 인권 활동가로서 기록이라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같이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런 어떤 운동 현장에서 그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작가라는 단어에 좀 어떤 권위를 좀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책을 내고서 함께 읽기의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시민들과 가족들, 뭐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걸 같이 읽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그럴 때 좀 무대와 객석이 분리가 되고 무대에 작가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면 사실 이 운동을 만들어 온 것들은 사실 객석에 있는 시민분들이신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좀 마치 이 운동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민들을 좀 구경꾼으로 만드는 그런 것처럼 돼버릴까봐 저희가 되게 긴장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기록이라는 것이 저도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의 경험상 돌아보자면 제가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것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 보게 하는 어떤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경험들을 매 순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경험들이 다 모두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모두 우리의 말과 글이 되지는 않는데 경험을 기억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이제 말과 글로 만드는 중에서 계속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고 기억을 돌아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과 나누고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는 어떤 인식과 실제 그 현실이 굉장히 어떤 간극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극들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우리의 인식을 좀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종의 이제 객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그냥 저도 때로는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어떤 것들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더 다르게 인식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좀 기록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희정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 기록에 대한 이야기, 또 책에 대한 이야기 정말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과 대화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제가 뭐 여쭤보고 어머님들 하시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지난 10년의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규명 그리고 지금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별빛 걷기 4.16km 별빛 걷기를 하고 있는데 4주가 지났는데 저희가 목표한 4억 1,600만 부가 달성이 넘었습니다. 홀 넘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네. 와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별빛 걷기에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10월 19일 날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생명안전 시민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때 많이 청취자 보러 오세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꽃다지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함께 가자